이제는 커피를 먹어도 효과도 없고 너무 졸리고 피곤하다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당장 요즘 커피 없이는 하루를 보내기 힘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제일 많이 마실 때는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하루 3잔 이상은 마셨는데요. 2년 정도 지나니까 몸에서 불편 신호를 보내서 저는 하루 1잔으로 커피를 줄였습니다. 아직도 많이 마시는 편이죠. 일의 능률을 높여주고 기분마저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커피. 그러나 몸에서 이상 신호를 보낼 때는 더 이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커피를 당장 줄여야 하는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먼저 커피를 먹으면 속이 쓰리다 하는 분들은 당장 커피를 줄여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위와 식도가 약한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위에서 위산이 역류하는 위산 역류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좋지 않습니다. 위와 식도 사이에는 식도 관략근이 있는데요. 이 관략근이 위에서 식도로 위산이 역류하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밸브 역할을 해주죠. 그런데 커피에 다량 포함된 카페인이 이 위식도 밸브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위산이 위에서 식도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식도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고 상처를 내면서 속쓰림이나 가슴 통증을 일으키는 거죠. 특히 아침 공복에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메스꺼림과 구토까지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커피는 즉시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증상이 회복되었더라도 한번 약해진 위식도 관략근은 커피를 다시 마시면 증상이 쉽게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커피를 먹어도 효과도 없고 너무 졸리고 피곤하다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당장 커피를 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가장 큰 이유는 잠에서 깨고 집중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커피를 마셔도 각성 효과가 없고 금방 피곤해집니다. 바로 커피에 내성이 생기는 건데요. 정확히 말하면 카페인에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뇌의 에너지원인 ATP가 사용이 되고 나면 아데노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혈액 내에서 아데노신 양이 늘어나겠죠. 늘어난 아데노신은 아데노신 수용체에 붙어서 진정과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몸이 우리에게 너 무리했으니까 이제 그만 쉬어 하고 알려주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우리 몸은 아데노신을 처리하고 우리는 아침에 개운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아데노신 수용체를 아데노신 대신에 차지하고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아직 휴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각성 효과를 계속 유지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리되지 않은 아데노신이 계속 축적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몸은 이 상태를 비정상적인 상태로 인식해서 아데노신 수용체를 추가로 만들어냅니다. 아데노신 수용체에 늘어난 수만큼 카페인이 더 필요하게 되고 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커피를 더 많이 더 자주 마셔야 되는 거죠. 카페인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마신 카페인은 6시간마다 우리 몸속에서 절반씩 처리되어 없어집니다. 증가한 아데노신 수용체와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아데노신 때문에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졸립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를 더 자주 마신다면 악순환이 반복되고 커피 지옥에 빠집니다. 그럼 결국 카페인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만성 피로까지 나타날 수 있죠. 다행인 점은 카페인 내성은 카페인 복용을 줄이면 금방 회복됩니다. 커피를 먹어도 효과가 없고 계속 피곤하다면 5일 이상 카페인을 먹지 않는 카페인 프리 기간을 갖고 우리 몸이 정상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아침이나 주말이 되면 특히 두통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카페인에 몸이 흠뻑 절어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평일에 매일 커피를 마시고 카페인 의존증이 생겨버렸는데 주말에는 커피를 먹지 않고 아침에는 체내 카페인 양이 밤새 소모되다 보니 금단 증상으로 두통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통의 주된 원인 역시 카페인 때문인데요. 카페인은 우리 뇌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주말에 카페인의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 혈관이 쭉 확장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우선 평일에 커피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커피를 줄이기 힘들다면 커피에서 카페인 성분을 줄인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페인 의존증이 줄어들게 되면 금단 증상으로 생긴 두통은 깨끗이 사라집니다. 두통을 해결하지 않고 진통제로 버티다 보면 결국 위장장애까지 올 수 있으니 디카페인과 커피 줄이기 꼭 기억하세요. 커피를 마시면 소변을 자주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역시 카페인인데요. 커피의 카페인은 소변을 배출하는 이뇨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칼슘이 소변과 함께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보통 커피 한 잔에 약 4에서 6mg의 칼슘이 손실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폐경이 지난 50대 이상 여성분들은 골밀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골다공증이나 그 전 단계인 골감소증 진단을 받은 중년 여성분들은 카페인을 끊고 뼈 합성에 중요한 비타민 D와 칼슘을 잘 복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에도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거 아시나요? 고지혈증이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분들은 커피를 골라서 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마시는 기계로 내리는 커피는 모두 에스프레소입니다. 라떼는 에스프레소와 우유를, 아메리카노는 물과 섞은 커피죠. 에스프레소를 내리기 위해서는 커피콩을 압착하는데 압착하게 되면 커피콩에 있는 기름이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있는데요. 바로 제가 내려마신 핸드드립입니다. 고압으로 커피를 내리는 에스프레소 방식과 달리 핸드드립은 커피콩을 물로 씻고 내려오는 정도로 커피를 내리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거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요즘에는 핸드드립 원두 역시 디카페인 원두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 걱정 없이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커피의 향과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속이 쓰리고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카페인을 바로 끊는 게 베스트이고요. 두통이나 만성 피로가 있는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를 복용하거나 카페인의 프리 기간을 가지며 몸을 회복시키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 걱정이 있는 분들은 에스프레소 대신 핸드드립 커피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커피도 해로울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결국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커피를 잘 선택하고 조절해서 드신다면 몸과 행복 모두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